광주시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수위 구성은 시민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상생협약을 맺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당선자들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교육혁신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의 초점은 시민과 소통에 맞춰졌습니다. 윤 당선자는 5대 분야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 운영에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미래 광주발전 로드맵을 제시해 윤장현 당선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화도시 광주, 생명도시 광주를 위한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기본권이 살아 숨쉬는 시민에 의한 사람 존중, 생명도시를 큰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준비위는 현실적인 공약 이행이나 정책 개발을 위해 5개 분과별로 5명씩의 위원이 배정돼 총 25명으로 꾸려졌으며 준비위원장은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전체 위원 가운데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위원들이 10명가량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준비위는 공개와 소통이 대원칙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의견 반영에 운영 기조를 맞췄습니다. 많은 사람,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되받아서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준비위와는 별도로 앞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원로 자문회의나 쓴소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민 접촉을 늘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부족과 인구 부족 문제를 꼽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이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도정 파악에 나섰습니다. 허상만 전 순천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인수위원 절반을 동부권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경제과학투자,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분과 등 6개 분과로 꾸려졌습니다. 또 도정현안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F1 대회와 솔라시도 사업 등 민선 5기에서 현안으로 추진했던 과제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고 답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은 전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꼽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엄마 아빠들이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는 게 상례였는데 반대로 이제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전라남도 실국과 산하기관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민선 6기의 정책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곳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갈등할 때도 참 많습니다. 윤장현 당선자와 이낙연 당선자가 상생을 약속하기는 했는데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계상 기자가 전망하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선거운동 때부터 광주 전남 상생의 길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소통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 몸이나 다름없는 광주 전남이 함께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지사는 정말 협력이 아니라 상생, 공영 발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 제1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놓고 시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서 신임 시장과 지사가 상생해법을 내놓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KTX 호남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통 효과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공동 대응책은 준비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대책도 시도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불협화음을 중단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진보 성향의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혁신 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고 시민운동가 출신 광주시장의 도움도 예상돼서 진보 교육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민심은 새로운 교육을 향한 염원으로 표출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0%가 넘는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은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교육 비리 척결과 혁신 교육 확대 등의 공동 정책을 함께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전국적인 연대는 재선에 성공한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보편적 교육 복지와 교육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데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과 5.18 정신 훼손 등 보수적인 정부 교육 철학에 대응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그 교육적 기대와 요구를 받아서 정책으로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격인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된 것도 진보 2기 광주 교육의 원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 당선인과 장 교육감은 이미 교육 민주화와 평화통일 운동을 함께하며 진보적인 가치를 공유해온 만큼 행정적 재정적으로 원활한 협력 관계가 예상됩니다. 이 고교 무상급식을 교육청과 시청이 원활하게 협조를 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잘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장위국 교육감은 다음 달 1일 직선이대 광주시 교육감으로 공식 취임하고 진보 2기 광주 교육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승객들을 뒤로 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내일 재판은 피해자 가족들과 세월호 선원들이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내일 진행되는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내일 진행하게 될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아마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정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석과 검찰석을 늘려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조했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방청을 위해 보조법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보조법정에서는 주 법정의 재판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했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증언할 경우에 대비해 화상 모니터도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2주마다 열리는 다른 일반 재판과 달리 집중 심리 방식을 채택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한식 대표 등 2차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도 오늘 20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과 진도 VTS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구조 당시 동원 인력과 대응 상황이 담긴 컴퓨터 파일,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경 간부 등을 소환해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가릴 계획입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다음 달 1일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원들이 의장단 구성을 놓고 물밑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8일 7대 시의회를 첫 임시회로 열어 의장과 부의장 등을 선출하고 일주일 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의장과 부의장 등에 도전한 시의원으로는 재선에 성공한 7명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의 초선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의장단 구성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이 광주 시내에 걸려있는 각종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선관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4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과 아파트 광고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광고물 7천여 장, 1톤 트럭 15대분을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5개 광고물 관리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 불법 현수막과 음란전단지 배포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3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함에 따라 4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가 2달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광주 출신인 고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 등을 지냈고 야당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추천됐습니다.